안녕하세요. 전국의 가뭄 소식에 마음 졸이셨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날씨를 확인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기온과 강수량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압의 흐름과 그 이면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소중한 걱정들을 담아 아주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고 주말에 찾아올 불청객인 황사의 이동 경로를 시간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부터 제주, 울릉도와 독도까지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날씨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드릴 텐데요.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현재 겪고 계신 가뭄 상황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주 화요일의 비 소식, 일명 대만 스님머리 저기압에 대해 과학적으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지 예측 모델들을 비교하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여러분과 운전자, 그리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 조언과 함께 여수에서 열리는 특별 강연 소식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공기의 흐름, 기압 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 마치 조각가가 조각해놓은 듯한 아주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구름 무늬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만 와류라는 현상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일정한 속도로 불어오다가 거대한 장벽인 한라산에 부딪히며 갈라지고 산 뒤쪽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남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온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 서울 노원이 영하 7.2도, 강릉 사당령은 영하 1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칼바람처럼 매섭습니다. 본래 이 고기압은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햇볕에 의해 하층부터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공기가 따뜻해지면 가벼워지고 상공의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동성 고기압이 지날 때는 하늘이 유리알처럼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일수록 밤사이 지면의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복사 냉각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춥고 낮에는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는 극심한 일교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말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비교적 빠르게 이동하고 그 뒤를 따라 몽골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저기압이 강한 상승 기류를 일으키며 몽골 사막의 모래먼지를 수킬로미터 상공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사막지대에 눈이 일찍 녹아진 면이 드러나면서 예년보다 황사가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이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내려와 일요일인 22일경 한반도와 일본을 차례로 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전국 17개 도시의 아주 상세한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는 아침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 지역은 빌딩 사이로 부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와 인접한 인천항 주변으로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많겠으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지나시는 운전자분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입니다. 수원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인 만큼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11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큰 날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이른 새벽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해가 충분히 뜬 후에 활동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강원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시입니다. 춘천은 최저 영하 5도,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호반의 도시답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소양강 주변으로 상고대나 짙은 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살짝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통과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입니다. 강릉은 최저 0점도,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많은 분이 댓글로 강릉 지역의 가뭄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수위가 평년보다 훨씬 낮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발효되는 등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등산객분들은 인화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며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대전 시내 유등천이나 갑천 주변으로 산책하기 아주 좋은 날씨가 되겠지만 그늘진 곳은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있으니 가벼운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9도로 예상됩니다. 행정타운 주변은 넓은 광장이 많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지만 대기질이 점차 나빠질 것으로 보이니 실내 환기는 오전 중에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주시입니다. 청주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9도가 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지형적 특성상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확을 앞둔 시설 하우스 농가에서는 밤사이 난방 관리에 유의하셔서 냉해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주시입니다. 전주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10도까지 오르며 두 자릿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주변으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나들이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유입될 황사의 영향이 전라권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 일요일 일정은 가급적 실내 위주로 계획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는 최저 0점도, 최고 11도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겨우 내 얼었던 대지가 녹기 시작하겠습니다. 무등산 등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바위 틈이나 응달진 곳에 숨어있는 얼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젠을 챙기거나 스틱을 활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입니다. 목포는 최저 1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내륙보다는 낮 기온이 낮겠지만 한결 부드러운 공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해상의 물결이 1.5m 정도로 잔잔하겠으니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영남권입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는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 농가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파종 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은 최저 4도, 최고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밤부터 바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 등 해안가 산책로를 걸으실 때는 갑작스러운 강풍에 소지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은 최저 1도, 최고 12도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가 밀집한 특성상 대기 정체가 발생하면 오염물질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입니다. 창원은 최저 2도, 최고 11도로 평온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해 등 남해안 지역은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봄꽃 마중가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는 최저 6도, 최고 13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하지만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먼저 비바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라산 산행은 기상 변화가 무척 심하므로 실시간 특보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최저 2도, 최고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낚시객이나 관광객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맞춤형 생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시민 여러분을 위한 건강관리법입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황사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폐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물론 생강차나 도라지차처럼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시는 것이 미세먼지 흡착을 막는 방법입니다. 둘째, 운전자 여러분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봄철 황사가 심한 날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더 두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타이어와의 마찰력을 줄여 제동 거리를 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해 두십시오. 먼지가 쌓인 앞 유리를 마른 상태에서 와이퍼로 닦으면 유리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농민 여러분을 위한 대처 방안입니다.
겨울 가뭄이 심해 걱정이 많으시죠? 삼척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진 여파로 노후된 배수로나 저수지 둑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에 맞춰 비료를 주거나 밭을 일구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넷째, 홀로 계신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당부입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황사가 심한 일요일에는 가급적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시도록 말씀해 주시고 미리 비상식량이나 약품을 챙겨두시는 것이 안심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기상 모델 비교를 통해 다음 주 날씨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상 모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4일 화요일 제주도 부근을 지나는 저기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만 스님머리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기압 배치도를 보면 저기압의 중심이 대만 부근에서 발생해 스님의 매끄러운 머리 모양처럼 아주 둥글고 선명하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은 열대지방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가득 머금고 북상합니다. 미국 기상청의 GFS 모델과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이 CHWF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24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수 예상구역과 시간대가 5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비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기압의 중심이 제주도에 얼마나 가깝게 붙어서 통과하느냐에 따라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건조했던 남해안과 제주도의 50에서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과거 사례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태풍 미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탁은 중심 기압 950 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전남 해남에 상륙해 동해안에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다가오는 저기압은 태풍급은 아니며 중심 기압 또한 970 헥토파스칼 정도로 예측되어 당시보다 위력은 훨씬 약합니다. 하지만 겨울 가뭄 뒤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오는 2월 28일 토요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뵙는 특별 강연이 열립니다. 장소는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입니다. 댓글로 많은 분이 기상 전문가로서의 활약을 응원해 주셨고 여수 강연 소식에 기뻐해 주셔서 저 또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날 강연에서는 기상 상식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몽골에서 건너온 황사가 우리 하늘을 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적인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메말랐던 대지를 적셔주고 오봉저수지의 수위를 높여줄 고마운 비가 될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 끝까지 힘써 주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7시 더 정확한 주말 황사 정보와 업데이트된 비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는 기상 정보를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